저는 사실 그 모자가 너무 튀잖아요. 너무 튀어서 생각보다 어른들이 너무 많이 사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90%가 뜨개를 하시는 분들이 사가셨어요. 난 뜨개를 하시는 분들이 이걸 살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는데 만드는데 한 30가지 정도 실이 들어가거든요. 내가 뜨려면 너무 이래. 너무 멋져요. 안녕하세요. 로시고 코바늘의 로운이 엄마 시아 엄마입니다. 재밌었던 게 저는 사실 그 모자가 너무 튀잖아요. 너무 튀어서 그 보기엔 예쁘긴 한데 실제로 쓰고 다니기는 좀 힘들 거라고 생각해서 근데 그러니까 아이들 위주로 만들었어요. 아이들 씌워놓으면 너무 예쁘잖아요. 그래서 아이들 걸 많이 만들었는데 생각보다 어른들이 너무 많이 사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구매를 많이 원하셔가지고 그게 첫 번째로 놀랐고 두 번째로 놀란 거는 그 뜨개를 전혀 모르시는 분들이 그냥 모자가 예뻐서 겨울이니까 모자 하나 필요했는데 저거 쓸래 이번에 스키장 갈 때 이렇게 시즌템으로 갖고 싶어 이렇게 구매할 줄 알았거든요. 근데 뜨개를 오히려 하시는 분들이 90%가 뜨개를 하시는 분들이 사가셨어요. 난 뜨개를 하시는 분들이 이걸 살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는데 그러니까 뭐 얘기를 하다 보니까 뜨개를 하시는 분들이 이걸 구매를 하신 이유는 내가 뜨려면 너무 이래. 너무 일인데 그리고 이런 실들을 다 구매해야 되잖아요. 모자 하나 만드는데 한 30가지 정도 실이 들어가거든요. 근데 그 30가지 실을 사야 되는데 재료도 다 다양하고 소재도 다 다양하고 그 30가지 한 탈에 10,000원이라고 치면 30만 원이잖아요. 너가 다 떠놓은 거 너의 노력과 단가를 맞춰서 이걸 사는 게 훨씬 더 합리적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바로 계산기 두드려 보시더니 이거 사야겠다 사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뜨개인이 이걸 사는 이유는 합리적이다. 오히려 이게 뜨개를 모르시는 분들은 되게 고가라고 생각하셨어요. 네. 그냥 일반 소비자는 고가라고 생각하시고 뜨개를 하시는 분들은 되게 가성비 좋다 이러고 되게 신나서 사가셨어요. 맞아. 2개, 3개 사가셨어요. 막. 그럼 이 가격은 어떻게 책정하셨어요? 얼마에 파셨어요? 그것 때문에 많이 싸웠어요. 왜냐면 저는 팔릴 거를 먼저 고심하기 때문에 무조건 싸게 해야 된다. 근데 언니는 이제 그런 만드는 시간이랑 실값이랑 다 해야 되니까 그게 되게 높았고 저는 되게 낮았거든요. 처음에 얼마 불렀지? 전 39,000원 했어요. 애기 거. 제 머릿속에 이거는 39,000원 해야지 팔린다가 있었어요. 그냥. 그러니까 팔아야 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인건비 다 떼고 목적은 팔아야 된다 이게 있었고 약간 기성품처럼 시장에 나오는 모자값 정도를 받아야지 그 페어의 약간 그 평균가라 정도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당연히 이건 기성품이 아니니 우리의 그런 인건비랑 노동비랑 그 값을 더해서 작품비랑 이게 다 우리가 하나하나 다 만든 건 그 값을 쳐서 훨씬 그거의 값을 매겨야 이게 더 값어치가 있고 쓰는 사람들도 값을 알고 사용해줬으면 좋겠는 마음도 있고 그래서 더 비싸게 받아야 된다 이렇게 엄청 대립을 하다가 한 6만 얼마 불렀나? 여기는? 그래서 중간이 49,000원이었던 거예요. 많이 양보하신 거네요. 아 저도 많이 양보했어요. 네? 저도 많이 양보한 39,000원이라는 기준은 네. 그냥 기성품에 하신 거예요? 네 맞아요. 기성품도 5만 원 넘는 모자 많잖아요. 아 그렇긴 한데 근데 그거는 이제 브랜드 그런 거고 이게 브랜드도 아니고 제가 봤을 땐 그냥 어쨌든 모자인데 그렇게 따지면 한 번에 이렇게 애를 잠깐 씌우는데 이렇게 비싸게 받을 일인가? 이런 게 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오랫동안 공예 시장에 핸드메이드 시장에 있어 보니까 저희 나라 사람들은 수공의 그 인력비 인건비를 안 줘요.
취급을 안 하기 때문에 분명 그거는 모자의 재료비만 생각하고 판매하는 값만 생각하니까 39,000원도 난 비싸다. 이런 게 있었어요. 저한테 맨날 언니는 이 액세서리를 10년을 했으면서 액세서리 시장에 10년 있었으면서 왜 이렇게 모자 팔 때는 이거 뜨게 할 때 이거 가격 책정할 때는 작가로서 접근을 하냐, 왜 작가비를 받으려고 그러냐. 네, 저 안 그랬거든요. 같이 그 주얼리 근데 이 뜨게 할 때는 고집이 있더라고요. 이거를 무조건 받아야 된다. 액세서리랑 또 다르게 시장에서 저희가 이제 대량으로 구매해와서 대량 조립을 해서 이렇게 파는 거랑 이 실을 제가 동대문에 거기 뛰어다니면서 애기 하원 시간 맞춰가면서 뛰어다니면서 하나하나 다 사가지고 와가지고 특이한 실 찾아다니면서 힘들게 합사해서 이렇게 목석 같은 애를 꼬셔가지고 힘들게 준비해서 나가는 건데 진짜 모자 안에 30가지 정도 실이 들어가는데 거기서 3만 원 정도대 팔아버리면 별로 저도 그렇게 노력해서 나간 거에 대한 그 재미가 없을 것 같은 거예요. 남는 게 없을 것 같은 거예요. 그렇게 팔면 뭐 다 팔리게 하겠죠? 팔고 나서 뭐 괜히 나갔다? 왜 이 고생을 했지? 저도 이런 생각하고 싶지 않고 재밌게 나갔으면 재밌는 추억을 만들고 싶잖아요. 제 값을 받아서 좋게 마무리를 하고 싶어서 계속 고집을 부렸죠. 근데 나중에 그래서 안 되니까 엄마들한테 물어봤어요. 얼마면 살래? 그래서 49,000원이 나왔어요. 사는 사람 입장에서 해야 되니까. 그걸 인스타에서 하겠어요? 동네에서 이렇게 물어보고. 인스타도 한번 해보고 동네 여기 마당발이거든요. 동네도 한번 싹 물어보고. 저희 애기 엄마 친구들한테도 네. 다 물어보고. 아, 그래서 딱 49,000원이 나왔어요? 네, 49,000원. 제가 오류가 있었던 게 그 49,000원이 보기 2번이었어요. 중간. 근데 엄마들이 적게 말하기는 좀 그렇고 높게 부르기는 좀 비싸고 이러니까 그냥 다 2번을 제일 만만한 2번을 골랐던 것 같아요. 근데 사실 49,000원 하시기에도 이익이 많았던 건 아니지 않나요? 그렇죠. 네, 그죠. 왜냐면 네. 지금 인건비를 다 책정을 해서 넣으신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재료비와 이거에서 하실 거지. 그렇죠. 그죠. 어쨌든 아, 네. 시간까지 다 했으면은 여기가 먼저 손해죠. 말했던 그거보다 더 이상으로 받았어야 될 것 같긴 해요. 근데 한국은 네, 그 부분에서는 받을 수가 없는 구조입니다. 네. 이거는 마케팅과 그동안 네, 오랫동안 해보니까 1번이면은 또 받을 수 있을까 싶은데 이 한국은 네, 핸드메이드에 좀 취약한 네, 이 나라 정서가 시장이어서. 취약해요. 그 핸디 아트 코리아 제가 8월에 그냥 갑자기 이제 너무 육아 오래 하고 재미가 없으니까 그냥 즉흥적으로 하루 전날에 우리 거기 구경 좀 가자 한 거예요. 그래서 진짜 갑자기 다음날 갔거든요. 그 갔는데 너무 막 설레이고 재밌는 거예요. 오랜만에 보니까 그 작가님들이 이렇게 막 다 이렇게 뭐 판매하고 있고 사람 많고 이런 요즘에 동양이 이렇구나 봤는데 그 다음부터 살살 저를 꼬시더라고요. 봐라. 다들 이렇게 손재주 좋은 양반들이 다 나와서 이렇게 같이 즐기고 있는 이 축제 현장을 봐라. 너무 설레고 우리도 재밌지 그 축제에 않냐. 발을 담가보자 해서 우리도 이 축제에 참가해보자. 네, 근데 저희는 액세서리로 뭐 굳이 발 담글 이유도 없고 어차피 온라인으로 잘 팔고 있으니까 굳이 근데 자꾸 모자로 나가재요. 그래서 모자? 처음에는 되게 고민을 했는데 하도 노래를 불러서 그냥 우리 뜨개로 이렇게 하는 것도 너무 잘하는데, 그리고 이거 합사해서 이렇게 막 뭐 아이템 만드는 것도 너무 귀엽고 괜찮은데 우리끼리만 이렇게 공유하기 너무 아깝다, 이 아이템이. 저희는 어쨌든 사업도 오래 해봤으니까 이게 시장성이 좋다, 아이템이 괜찮다, 이제 이런 페어나 이쪽에서는 많이 못 보던 아이템이니 한번 나가보자 한 거죠. 언제부터? 8월부터요? 한 9월부터. 네, 9월 초부터 9월 초부터 지금 저희가 12월 19일부터 시작이었나요, 페어가? 네, 그 11월 말에 거의 끝냈어요, 만드는 거는. 그러면은 9, 10, 11 3개월 네, 동안
지금 100개를 만드신 거예요? 네, 밤에, 그러니까 애기 낮에는 재워놓고. 일하고 4시부터는 애들 하원하고 한 10시에 저희 애가 자거든요. 그러면은 한 2, 3시까지 뜬 거예요. 밤에. 3개월 정도? 3개월 동안은 100개 정도 만들었어요. 그러면은 각자 맡은 몇 개수가 있었나요? 그냥 네, 그냥 한 거예요. 양심적으로 하자. 양심. 오랫동안 너무 일을 같이 해서 대충 각자 어떻게 하고 있을 거가 뻔했기 때문에 그냥 뭐 양심적으로 이게 이날 뭐 거기 애가 아프면 못 뜨는 거고 뭐 이런 게 있어요. 저희들만의 그런 양심적인 그런 게. 하나 완성하는 속도. 여기가 훨씬 초반에 빨랐는데 나중에는 비슷해졌어요. 오래 하니까 그 계속 이것만 하니까 이제는 그날 페어에서도 이거 뜨고 있었거든요. 그냥 뭐 해서 보세요 막 이러면서 이제 그 수준이 되더라고. 그걸 다 세보진 않았지만 그 정도. 20가지에서 30가지 정도 들어왔어요. 그 한 실에도 합사가 막 2, 3가지씩 네. 들어가니까 한 실에 3가지 실이 합사된 거예요, 지금. 그렇다 보니까 근데 전체적으로 한 10개 정도의 컬러가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한 30가지 정도. 아, 그게 제가 오랫동안 사업했잖아요. 그리고 저도 이거 할 때, 그러니까 저는 회사 다니다가 사업 파트너를 찾아서 저희 동기 중에 찾아서 픽한 거거든요. 이제 뽑은 건데 전반적으로 이런 거 감이 좋아요. 굉장히 그때부터. 근데 정말 신기한 게 제가 데이터로 이렇게 분석해서 한다면 여기는 감으로 하는데 그러니까 제가 분석해서 한 것도 잘 팔릴 때가 있는데 여기 감도 그 못지 않아요. 되게 잘 팔렸어요. 그래서 되게 신기한 거예요. 이 언니의 감이 그거를 보는 눈이 되게 탁월하구나. 그 인스타도 뭐 그냥 자기가 만든 거 막 올리면은 되게 뷰도 높아요. 그래서 그런 거 보고서 이 사람은 그러니까 타고나기를 그런 감이 있다. 그냥 있어요. 촉이 되게 좋아요. 고마워요. 그래서 같이 오래 일을 했다. 저는 촉이 없거든요. 저는 되게 그냥 되게 어떻게 보면 FM. 네, 보수적인 스타일이어가지고 일하는 것도 그냥 안전주의자? 남들이 저거 잘 되고 있으면 그거를 따라서 후발주자로 좀 더 싸게 후려치거나 이렇게 팔지. 그거를 내가 선두에 굳이 이렇게 가다가 어떻게 낙오될지도 몰라서 재고가 나오면 어떡해 이런 상황인데 사실 그래서 무지개 그 모자 한 것도 저한테는 되게 큰 도전이었어요. 해본 사람도 없고 이렇게 팔아서 혹시 다 안 팔릴 수도 있는 거잖아요 사실은. 근데 이렇게 된 거 해보자. 분석적이시고 데이터 뽑으시고 네 맞아요. 네, 그리고 빅데이터 기반. 빅데이터로 시장 네, 상황과 트렌드 다 숫자로 봐요, 다 숫자로 파악한 다음에 이거에 대한 합리적인 어떤 통계를 내시고 이건 가자. 네, 이렇게 이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이건 돼 이거잖아요. 바로 이거. 그러니까 이거 돼. 이거 아이템 되는 거야. 이런 거잖아요. 이건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말로 설명할 수 있나요? 타고났어요. 그냥 어디 시장을 나가도 제가 이제 액세서리 때문에 남대문 시장을 나가도 맨날 보이는 애들이 이렇게 깔려 있잖아요 항상. 근데 어느 날 좀 처음 보는 애들이 하나 두 개 깔려 있으면 이게 올 시즌 유행템인가 보다. 그런 게 이제 눈에 익혀두는 거죠. 찍어놨다가 뒤돌았는데 어떤 아이돌이 마침 그걸 비슷한 걸 하고 나면 이게 확실한가 보다 이러고 이제 뭐 전달을 한다던가. 그런 눈이 있어요. 보니까 감이 촉이 네, 완전. 그리고 저는 SNS도 이렇게 뭐 막 뜨잖아요. 뜨는데 맨날 똑같은 얘기를 뜨다가 갑자기 뭐 한두 개 이제 좀 튀는 못 보던 게 뜨면 이게 요즘에 유행하는 뭐 그런 거를 또 잘 캐치해서 지금 한 게 제일 잘 나온 게 뷰가 800만이에요. 인스타에. 890만. 정말 신기하죠. 그러니까 이게 감이 있어요. 그냥 그리고 그 감이 자기가 이거 보고서 내가 이거 뜰래 막 이래서 이거 뭐 저는 사실 목적성이 있어서 만약에 해야 되면 정말 해야 될 때 그런 생각을 하고 하는 건데 이 언니는 그냥 재밌네 하고 짤라라라라 하고 딱 나오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그거를 막 짜라라라 보고 막 반응이 되게 좋아요. 유전에 있는 거지. 저는 호기심이 많은 MFP예요. 성향이 호기심 많은 MFP라서 새로운 게 자꾸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새로운 게 눈에 들어오고 새로운 것만 눈에 들어와요.
저희 페어가 처음이니까 완전 그런 확신을 갖고 시작하진 네. 않았죠. 저희도 이제 뭐 안 되면 둘째 날부터 한 10,000원 깎을까? 10,000원에 팔아야 되나? 안 되면 50% 깎을까? 10,000원에는 사겠지. 뭐 이런 전략이 어쨌든 다 털고는 나오자. 네, 그렇게? 안 되면은 막 떠리로 1+1 가자. 막 이렇게 그런 것까지 걱정을 하고 갔죠. 좀 숫자에 취약하기 때문에 계산을 먼저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촉은 좋은데 계산은 안 해요. 그래서 더 뭔가 일을 벌리는 스타일이에요. 근데 정말 운이 좋게도 웬만하면 잘 되더라고요. 그리고 또 막 리스크가 너무 큰 거는 본능적으로 안 해요. 그러니까 본인도 재밌는 걸 위주로 합니다. 진짜 많이 쳐내요. 제가 네. 아이디어를 한 정말 많이 주거든요. 그럼 네. 제가 다 쳐내요. 이건 뭐 해서 안 돼? 막 분석해서 숫자로 막 다 해서 안 돼 했는데 무지개 모자는 그것도 있었어요. 그냥 이거로 포트폴리오 삼아서 인스타에 올려도 재밌겠다. 이게 비주얼적으로도 되게 괜찮잖아요. SNS에는 되게 잘 먹히는 아이템이니까 이미지적으로도 되게 잘 나오는 아이템이니까 뭐 이렇게 저렇게 써도 손해는 아닐 것 같은 네, 거예요. 그런 게 SNS에만 남아도 우리끼리도 재밌는 소통의 거리가 되고 SNS의 소통의 거리도 되고 이게 뭐 실질적으로 판매로 이루어져도 우리도 그렇지. 재밌게 이제 뭐 약간 아르바이트 했다? 이렇게 재밌는 소일거리 했다? 그렇게 끝낼 수 있고 아니면 이제 뭐 우리 아이가 쓸 수 있고 우리 아이 주변의 친구들한테도 씌울 수 있고 그러니까 직접 실용적이기까지 하니까 뭐 이렇게 저렇게 계산해도 이 친구가 손해가 아닐 수 있도록 설득을 많이 했죠. 제가 아이템을 한 100가지 내놓으면 그 중에 한 70가지는 쳐내요. 네, 웬만하면 다 쳐냅니다. 그러면은 다음에 또 나가실 생각은 하셨나요? 저는 안 나가요. 네, 모자 말고 이게 해보니까 너무 재밌어서 그냥 실이라는 소재가 되게 흥미롭더라고요. 제가 그 어떤 선입견을 갖고 있었던 거가 완전히 깨지면서 편견이 깨지면서 좀 더 다양하게 이제 고전적으로 뭐 옷이나 어떤 편물이나 이런 거 말고 더 크게 확산해서 나가면 더 재밌는 작업이 될 수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네, 여러 가지로 그냥 놀이를 해볼 생각이에요. 같은 일을 한 10년을 하면서 좀 원래도 손재주가 막 좋아서 이것저것 하는 걸 좋아했는데 같은 일 10년 하면서 좀 답답한 게 이번 핸드메이드 페어를 나가면서 좀 해소되는 느낌이 커서 굉장히 신선한 경험이었고 이걸 계기로 엄마들이나 다른 이제 저의 또래 30대 여자들이 이제 저처럼 손재주 좋은데 집에서 육아만 하고 있거나 이렇게 좀 답답해하는 엄마들이 많이 도전을 하고 저처럼 더 이렇게 신선한 충격을 많이 주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어요. 저처럼 뜨개를 모르는 사람도 이렇게 도전을 하는 것처럼 다른 분들도 더 다른 재주로 꼭 뭐 작가나 전문가 아니더라도 나올 수 있는 곳이니까 준비해서 많이 도전하고 이렇게 또 좋은 발걸음이 돼서 더 멋진 여자로 더 멋진 여자로 같이 성장해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일단은 9월부터 11월까지 이렇게 떠서 나간 게 좀 제 자신이 대단하다. 둘이 이렇게 같이 한 게. 그것도 육퇴하고 했으니까 저희 둘이 뭐 잘 팔리든 안 팔리든 다 팔리긴 했거든요. 근데 안 팔렸어도 그 부분은 높이 사고 거기 나가서 그렇게 한 게 되게 잘한 것 같아요. 그냥 다른 이제 지인분이랑 오셨을 때 좀 놀래 하셨어요. 같은 애기 엄마 개월수인데도 다른 분들은 이렇게 할 생각 아예 못 하는데 이제 저희들은 이렇게 해냈으니까 그냥 이렇게 또 하는 또 추억을 만들고 한 게 너무 좋았고 그리고 저는 이제 이 일을 다른 부분에서 10년을 했으니까 또 느낀 건 페어 나가실 때 작가님들 페어 나가실 때 굳이 하고 있는 거를 고집 부려서 나가시지 말고 좀 그때 좀 반짝일 수 있는 아이템을 따로 기획하셔서
나가셔서 좀 다른 걸 한번 팔아보시는 것도 괜찮을 수 있다. 그러니까 리프레시가 항상 필요하거든요. 근데 같은 금속이어도 사실 맨날 귀걸이 하시는 분들은 귀걸이 하시는데 그거 말고 귀걸이 말고 다른 쪽으로 또 주얼리어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즌에 맞는 걸로 좀 변형해서 하시는 것도 본인들한테 좋을 수 있다. 너무 고집 부려서 이게 공예하시는 분들 특성인데 너무 한 개만 팔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다른 것도 한번 해보시는 게 본인한테도 좋다. 저 굉장히 그런 거는 저한테 좋았어요. 뜨개는 옆에 있는 고유미였고 온전히 고유미가 알려줘서 고유미가 하자고 해가지고 여기까지 왔다. 육태우 꿀맛이었다. 힘들진 않으셨나요? 너무 재밌었어요. 밤에 이거 페어하기도 전에도 밤에 맨날 뜨고 있어. 혼자서. 그러니까 그 전부터 계속 너무 재밌다고. 손을 그러니까 가만히 못 두는 스타일이에요. 그리고 이 뜨개를 안 해도 집에 막 그 인스타 보면은 인테리어 혼자 막 이렇게 뭐 만들고 있고 맨날 이런 거 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런 거 하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만들어야지 스트레스가 풀린대요. 뭘 해야지 스트레스가 풀리는. 저희가 이제 뜨개로 저를 꼬셨잖아요. 이제 제가 꼬신 건데 저희가 이제 대학교를 다시 들어가요. 그래서 사회복지학과 편입을 이번에 했거든요. 그래서 그 공부를 이제 다시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 뭐 실버 산업이나 이쪽이 좀 좋아질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꼬셔서 사회복지과로 일단 편입하고 자격증을 딸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왜 이걸 하자고 했냐면 저희가 이 일을 하면서 그러니까 저희가 복지 쪽으로도 기부도 오래 했고 그러니까 주변에 좀 그러니까 저희가 그런 분들이랑 얘기했던 사례도 꽤 많고 관계를 가진 그래서 이 다음에 꽤 오랫동안 만약에 일을 할 거면 그러니까 저희는 어차피 사실 뭐 안 되면은 다시 남대문에 가서도 알바를 하면 되거든요, 만들기는. 근데 아예 새로운 뭔가 기술이라고 해야 되나? 하나를 한다면은 제가 봤을 때 저는 이제 분석적이고 계산적이라고 했잖아요. 뭐가 좋을까 안정적으로 했을 때 같이 이거는 따놓는 게 공부하는 게 좋고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이 성향이 그러니까 좋을 것 같았어요. 되게 신선하네요. 되게. 그죠? 네, 너무 갑자기 다른 걸 해서. 너무 예쁘게 잘 만들고 좋은 걸 만들 수 있는 분들 되게 많으시잖아요. 되게 많으신데 이분들의 그 고생이랑 이거 대비 이 가격을 측정하는 부분에서 내가 이걸 하면서도 만들면서도 너무 재밌고 즐거운 내 마음까지 담아서 만드는 거거든요, 작업을. 다른 분들도 다 그러시겠지만 근데 이렇게 내 마음과 시간을 다 담아서 만들어 놓은 내 작업물이 어떤 이제 가격을 정할 때 되게 괴리감이 오는 거죠. 그 순간에 가격표를 달 때. 그리고 보는 사람들도 예쁘다고 하시면서 정작 브랜드에서는 그 비싼 값을 지불하시고 아무렇지도 되게 자랑하듯이 사시면서 핸드메이드에 대해서는 짜다 그래야 되나? 그 마음을 선뜻 안 여시는 거? 그런 거 보는 시선이 다른 거 그런 거가 좀 공예를 오래 하면서 계속 느꼈던 부분이에요. 아쉬운 부분. 한국에서 핸드메이드를 장사하고 판매하고 오래 작업하기가 어렵다. 저는 특히 이제 뭐 손재주가 좋아서 손으로 뭘 하고 계속 뭘 만들고 이렇게 하고 싶은데 자꾸 저를 스탑하게 하는 부분도 이런 부분이에요. 그치. 다른 분들도 다 비슷하게 이제 자영업 하시고 공방 하시는 분들도 다 비슷하게 느끼시는 부분일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리 좋은 작품을 만들고 아무리 좋은 작업을 해도 이게 뭐 세상에 풀리지 않고 공개되지 않는 것도 이런 부분인 것 같고 괜히 SNS에 올리긴 하는데 이게 뭔가 아이디어만 훔쳐지는 아이디어만 노출되는 상황만 되지 판매가 잘 이루어지는 것 같진 않거든요. 결국에는 만들기 단순한 거, 간단한 거, 그런 거, 그리고 그 유행템, 그 시즌에만 잠깐 반짝 팔리고 마는 거. 그러니까 되게 오래가고 아름다운 거는 유행 안 타고 아름답고 오래가는 거는 잘 판매가 어렵고 그런 부분이 좀 어려워요. 아쉽고 어렵고 아이디어는 많은데
이게 세상에 나와서 과연 빛을 볼 수 있나, 이게 과연 상품성이 있을까, 이런 걸 고려했을 때 좀 주저하게 돼요. 상품까지, 제품까지 만들기가 좀 주저하게 돼요. 첫날 뽑았습니다, 부스비는. 부스비는. 네, 첫날 부스비 이상 뽑은 것 같아요. 실값과 부스비는 빠지신 거죠? 네, 인건 맞아요. 인건비 못 빼고. 네, 못 빼고. 네. 그러니까 이게 이익 수익이라는 게 부수비와 실값은 빠졌으나 네. 합리적인 우리의 인건비까지는 아닌 거잖아요. 네, 맞아요. 그렇죠? 예전에 제가 회사 다닐 때 이태리에 이제 판매하는 거? 박람회 같은데 되게 큰 거에 갔었어요. 혹시 육심원이라고 아세요? 몰라요. 그 한국화 작가인데 옛날에 최하정이 여자라서 행복해 하면서 무슨 그림 그 작가랑 같이 이태리 가서 박람회 갔는데 이제 이 가을 여름 SS FW 이렇게 한 번만 있대요. 그 도매 상들이 나올 때가 그걸 엄청 큰 박람회 부스 같은 데 잡아서 소매상들이 가서 계약을 한대요. 거기 가서 나 이번에 이 시즌에 이거 팔래. 그러면은 그 도매상들이라고 해도 자세히 보면은 작가예요. 그분들. 그래서 자세히 보니까 이분도 이렇게 작은 작가도 있고 큰 이렇게 핸드메이드 하는 분들도 있는데 이태리니까. 그러니까 제가 좀 쇼킹했던 건 그분들이 그거 끝나고 다 같이 그러니까 저녁에 무슨 분석도 하고 자기들끼리 파티하면서 교류하고 소매라고 해야 되나? 대기업은 없어요. 근데 이제 작은 작가들이 살 수 있는 건 교류가 1년에 2번 있는데 경쟁이 서로 선 넘지 말자 이게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제가 아이디어스나 뭐 온라인 다른 데를 오랫동안 봐도 만약에 이거 하나 잘 됐어? 내가 다음날 2,000원 깎는다. 내가 다음날 또 1,000원 비슷하게 깎는다. 카피해서 카피 깎아서 떠가지고. 바로 나와요. 네. 뜨개도 제가 볼 때 뜨개는 더 심해요. 네. 뜨개는 정말 더 심해요. 차라리 액세서리는 뻔하거든요, 솔직히. 그래서 카피한다고 하기에는 정말 특이한 기법이나 기술이 있으면은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는 것도 있고 카피하기에도 좀 애매한 것도 있어요, 액세서리는. 그리고 아까 말한 금을 녹여서 하세요 이런 거는 카피를 뜰 수 없는 게 디자인을 등록하면 돼요. 그런 거는. 왜냐면 똑같이 나오는 거니까. 근데 제가 뜨개를 보니까 아, 뜨개는 지금 뜨고 있잖아요. 올해부터 박 터지겠다. 제가 느끼기에. 그래서 저는 뜨개 쪽으로는 안 해야겠다. 왜냐면 오랫동안 10년 동안 공예 일을 해보니 여기 카피만 따인다. 네, 카피만 따인다. 작가 입장에서는 굉장히 조금 그게 힘든 부분일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이 모자를 일단은 해도 제가 봤을 때 괜찮다고 생각한 게 이거는 똑같이 만들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뜨개도 제가 보니까 도안이 좀 쉽고, 그러니까 주얼리도 비슷하거든요. 쉽고 만들기 쉬우면 엄청 따라하는데 작가님들 들으세요? 엄청 어려운데 예뻐야지 자기 거 자기가 보호하면서 팔 수 있어요. 보니까. 근데 시에 저희가 아까 말한 것처럼 색 합사하고 색 나오는 것도 둘인데도 틀려요. 각자의 그 감성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자기 거를 보호할 수 있게 초보자가 절대 따라할 수도 없고 다른 사람이 따라한다고 해도 그 느낌 절대 안 나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조금 못 따라하거나 카피하기 애초에 힘들게 처음에 작품을 만들어야지 좀 자기 거 자기가 보호하면서 작가로서 좀 살지 않을까. 안 그러면 싸웁니다.